네, 안녕하세요. 저희 3조 서비스 기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권경애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정보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인기 주식 예측이고요. 왼쪽에서는 저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의 투자 현황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의 실제 지인들인데요. 주식과 부동산으로 몇백씩 번 사람들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평생 벌 돈을 다 벌었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혹시 이 두 정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저는 왼쪽이 실제로 들었을 때 좀 더 혹하고, 나도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평생 다 벌었다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얼마나 벌었어? 어떻게 벌었어? 언제 넣었는데? 어떻게 왜 샀는데, 갑자기?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친구도 이제 평생 다 벌 돈이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크겠죠. 근데 본인도 이제 좀 겸손한 친구고 이러니까 자세히 좀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이 다들 궁금해할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제안 배경, 네, 순서는 제안 배경, 서비스 기획 설명, 아키텍처 설명, 웹시연, 느낀 점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문제 상황을 가져왔어요. 최근에 주식이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현재 네,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가 증가되고 있고 2020년도 8월까지가 벌써 1777건이 이제 접수됨에 따라서 이제 2019년보다 증가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리딩방 직원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식 투자 입문 방식을 보면 기성세대는 주식 관련 책이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제 정보를 얻었다면 20대와 30대는 자신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경제 이슈를 설명해줄 콘텐츠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이 주식 투자를 직접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향한 불신인데요.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2020년 첫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사라. 끝나면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치솟았죠. 그러다 보니까 2030들이 주식 투자를 이제 직접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테크 정보 획득 경로는 어떻게 될까? 저희가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주변 지인, 관련 앱, 개인 방송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유튜버가 작년 4월 17일 기준 64.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구독자가 2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들이 실제로 궁금한 정보는 어떤 걸까요? 아래는 연령대별, 자산대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50대에 55억 재산의 투자자가 봤을 때는 50대의 자료가 보일 겁니다. 나와 비슷한 50대에 50억 원 이상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지 궁금해 할 것 같고요. 만약 20대에 6억 재산의 투자자가 본다면 이번에는 20대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실제로 연령대별, 자산대별 투자 패턴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맨 왼쪽을 보시면 나이 연령대별로 이제 자금 회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타의 고수익을 좀 노리다 보니까 자금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연령대별 투자 종목 차이가 보이시는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선물 인버스에 아무래도 좀 더 투자를 했고요. 이 30대 맨 5번, 5번째 보이는 한진칼텍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40대, 50대, 60대에서는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40대, 50대, 60대에 보이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항상 작년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라, 우선주를 사라. 근데 제 주변에 물어보면 우선주 산 친구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지 우선주를 안 사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30들은 또래의 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졸업생 게시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자기와 비슷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학교 졸업생들의 투자 금액,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추천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니즈,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고객 니즈, 그리고 나와 비슷한 투자자의 투자 정보가 궁금한 투자자의 심리, 그리고 집단 간 투자 패턴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서비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 기획명은 옆집 개미인데요. 우선 관련해서 시장 분석부터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테크 정보 획득 경로의 첫 탑4인데요. 우선 네 가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주변 지인, 앱,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 Q&A가 가능하지만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요. 주변 지인 같은 경우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상대방도 전문가가 아니고 주기적인 정보 업데이트도 어렵습니다. 재테크 앱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객관적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내용이 딱딱하고 실질적 투자 포트폴리오는 확인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높은 매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고 자극된 콘텐츠 또한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본인이 속한 그룹에 대한 정보, 또 신뢰할 만한 정보, 그리고 여기에 게임적 요소를 가미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업, 비슷한 연봉이나 재산의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게임적 요소를 가미한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핵심 사용자는 주식 한 주라도 보유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비슷한 사람들이 궁금하고 이제 실질적 포트폴리오가 궁금하고 편리한 플랫폼,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에 유저 세그멘테이션을 보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방법 또한 같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실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모바일 정보 탐색이 가능한 점,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방향 정보 교환 탐색이 가능한 점을 삼아서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 측면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구독 수수료를 같이 분배를 하게 되고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게 된다면 이후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객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치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실질적 투자 정보를 획득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 자랑할 수 있는 욕구를 분출하고 재미와 새로운 콘텐츠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상세 서비스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박수지 사원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설명을 맡은 박수지 사원입니다. 먼저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에게 맞는 칼럼이 제공이 됩니다. 위쪽을 보시면 보유 종목과 관심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보유 종목은 자신의 계좌가 연동된 종목을 보여주고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테스트하기 위한 종목인데요. 관심 종목 먼저 펄 어피스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종목을 선택한 시간, 날짜에 해당하는 시가로 이제 현재까지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이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늘의 신잡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칼럼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레벨 중에 대한개미를 뽑는데요. 대한개미랑 가장 수익률이 좋고 그 그룹 안에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람한테 대한개미라는 타이틀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오늘의 뉴스로 오늘 코로나 접종 계획 발표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어떻게 투자에 연관시킬 수 있는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한개미가 이 뉴스를 같이 링크를 걸고 그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면 어떤 주식이 든든할까라는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 칼럼이 게시가 됩니다.
다음은 옆집개미 탭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종목을 확인했다면 옆집개미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팅값은 제가 처음에 가입했었던 항목이 고정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저는 지금 20대고 금융권이며 연봉이 6천만 원이고 투자는 아직 시작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그룹에 있는 속한 사람들의 대양개미의 순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기양 주식 탭에서 이제 어떤 항목이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한 뉴스가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속한 그룹만 보게 된다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보기란을 누르면 다른 그룹들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의 투자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룹이 지금 가장 수익률이 높고 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검색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 맨 우측 상단에 맨 우측에는 검색을 통한 이제 각 옆집 개미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빨간 개미, 노란 개미, 초록 개미, 파란 개미 이렇게 레벨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원별로 레벨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 파란색, 양봉 빨간색으로 해서 총 4단계 개미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레벨은 3개월마다 3개월간 평균 수익률, 시드머니, 추천 구독자 수를 통해서 3개월마다 레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이 높으면 어떤 점이 좋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레벨이 되게 되면 만약에 제가 레벨 1 파개미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른 파개미들의 포트폴리오만 구경을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파개미로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개미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빨개미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이 높은 빨개미의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를 더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높은 레벨을 받기 위해서 제 개인 포트폴리오 관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칼럼도 더 작성을 하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게임적 요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커뮤니티와 뉴스 탭이고요.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뭐 질문을 올릴 수 있고요.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는 탭이고 뉴스에서도 해당 그룹에서 제일 관심 있는 조회수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여줍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옆집 개미 검색창에서 이제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그 개미의 포트폴리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 개미의 프로필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종목은 어떻고 지금 수익률과 수익을 다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개발하는 게 어려워서 이 기능들 중에 핵심 기능인 것만 뽑아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실질적인 개발 화면인데요. 먼저 크게 우리 집과 옆집 탭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차이리 씨가 레벨 1 파괴미고 투자 성향, 연봉, 재산, 소개글을 관리할 수 있고요. 우측에서는 이제 총 자산, 손익, 수익률을 총 관리하고 포트폴리오와 리스트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제 옆집으로 한번 놀러 가 보겠습니다. 옆집 탭을 누르게 되면 전체 개미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왕도 이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리스트에서 옆집 개미를 한 명을 클릭하면 이제 유나은 씨라는 옆집 개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프로필과 동일하게 옆집 개미의 프로필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개미가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 프로필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를 눌러서 구독 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개미를 구독하게 되면 앞으로는 나의 구독창에서 구독한 옆집 개미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계속 보고 나의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키텍처 설명을 박지연 사원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키텍처 설명을 맡은 박시연입니다.
우선 아키텍처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잔디라는 툴인데요. 저희가 입사 초반에 안내받았던 잔디라는 툴로 저희가 보통 파일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 필요한 링크들을 공유하는 데 주로 잔디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GitHub입니다. 해당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GitHub을 사용하면서 커밋했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GitHub을 통해 서로 커밋 내용을 주고받고 또 개발 내용을 합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션입니다. 저희가 노션 교육도 초반에 받았었는데요. 노션을 활용해서 보통 문서 작업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API 같은 경우에 어떠한 요청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리스폰스를 주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프로젝트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방법, 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과 같은 문서들을 서로 공유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아마존 서비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데요. 크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를 활용했고 프론트엔드는 뷰.js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백엔드는 5,000번 포트를 사용해서 통신하고 프론트엔드는 3,000번 포트를 활용해 통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엔드는 크게 세 가지의 D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회원 DB, 주식 정보, 그 회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 정보를 보유하는 주식 DB, 그리고 구독 DB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 DB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SHA-512 단방향 암호화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또 로그인을 할 때는 실제 입력한 비밀번호를 또 암호화를 진행해 암호화된 비밀번호로 비교하면서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프론트엔드에서는 로그인 회원 가입하는 페이지, 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타인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구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컨트롤러를 활용해 통신을 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화면, 실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기능 중에 종목명을 조회하거나 현재가를 조회하는 부분은 코스콤 오픈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현재가를 받아서 개인과 타인의 실제 실시간 수익률을 계산하고 또 랭킹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기능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웹시연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조에서 시연을 맡은 박준현입니다. 그럼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화면인 로그인 화면입니다. 기존에 생성해 놓은 회원 DB의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의 주 타겟 고객층인 20대, 30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화면에서도 좀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UI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볼 때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에는 투자 성향, 연봉, 재산, 등급 등의 좀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밖에 좀 전반적인 투자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머리, 그리고 좀 한눈에 보기 쉽도록 투자 비율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좀 파이 차트를 활용해서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투자 종목 리스트에서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보여드리면은 검색 기능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면 삼성전자 종목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익률을 보고 싶다 할 경우 수익률도 정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면은 투자 종목들을 엑셀 형태로 저장을 해서 좀 더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이러한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종목과 현재가는 코스콤 오픈 API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스콤 오픈 API에서 가져온 정보를 활용해서 손익도 계산을 해보고 수익률도 계산을 해보는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혜린 씨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은 한번 직접 활용을 해봐서 수익률로 조회해보면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좀 수익률이 많이 낮은데요. 그래서 좀 3개월간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개미의 등급을 받았는데 향후 3개월 동안 좀 더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은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아까 수지 사원이 설명했다시피 구독자 기능인데요. 옆집 놀러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차혜린 씨가 구독한 구독자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레벨이 나오는데 레벨 1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좀 무료로 구독을 하고 좀 조회를 해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해봤었고, 그리고 그 좀 더 좋은 투자 정보를 갖고 있는 레벨 2 이상의 포트폴리오는 일종의 구독료를 좀 지불을 하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해당 기능은 구상만 하고 구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레벨 1 윤하은 구독자의 포트폴리오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인의 포트폴리오 역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독 중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시연할 페이지는 옆집 페이지인데요. 여기 옆집 아이콘을 누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왕과 전체 투자자 리스트, 서비스 이용자 리스트입니다. 오늘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수익률이 좋은, 좀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선별해서 좀 일종의 좀 순위를 공개하는 정보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체 옆집개미라고 해서 이 해당 테이블에서도 전체 사용자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구독하고 싶은 사용자를 조회를 해서 구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가장 높은 등급인 레벨 4 빨간개미 유저를 검색을 해서 한번 구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현에 생성해 놓은 DB에서는 레벨 4 빨개미 가장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존재하는데요. 정규동 씨의 포트폴리오를 조회해보면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 삼성전자, 삼성자우, SK하이닉스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람의 구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 탭으로 가서 옆집 놀러가기를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정규동 씨의 포트폴리오가 구독자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규동 씨의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쉽게도 저희가 구현한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밖에 굉장히 기획이 좋았었는데 제 생각에는 추가하지 못한 좀 유저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좀 투자 패턴이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좀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좀 AI, 그것까지는 뭐 그런 기능도 추가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실력적인, 시간적인 측면을 때문에 변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럼요. 그런 기능들을 또 추가로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한다면은 요즘 시대에 맞는 좀 훌륭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느낀 점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굉장히 좀 먼저 저의 느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의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처음에 구상했었던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제 개발자
기술적인 역량이 좀 부족해서 많이 구현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앞으로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많이 길러야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낀 점은 네,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퇴근해서 새벽까지 집에서 막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막 새벽에 자료들이 업로드 되기도 하더라고요. 새벽 3, 4시까지 막 같이 열심히 해줬어서 되게 굉장히 많이 고마움도 많이 남고 되게 즐겁게 힘들었지만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저는 경영학과라서 이렇게 IT 쪽과 협업할 일이 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는 프로젝트 기획까지가 딱 끝인데 이제 IT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이더라고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IT와 같이 협업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신규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라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코스콤 오픈 API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스스로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 또 팀원들끼리 이렇게 처음에 기획했던 부분을 주어진 시간 안에 목표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서 또 그걸 또 개발을 완료한 게 팀원들끼리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팀원들끼리 있을 때 이렇게 재밌고 또 열심히 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웹 개발 프로젝트를 정말 오랜만에 해봐서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는 이제 하나부터 이제 구글링을 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다행히 팀원들이 많이 또 도와주고 각자 맡은 역할을 다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 개발 역량도 많이 키우고 다른 팀에 가더라도 그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조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의 핵심은 약간 비슷한 투자자들이 만약에 같은 연봉이라면 우리의 연봉 중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떤 거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어디에 있냐가 약간 좀 더 메인이어서 이렇게 네, 그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 이제 그 앱스토어 들어가서 주식으로 검색도 해보고 이제 증권사 사용하는 증권사 어플도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저희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로 검색을 했을 때는 내 또래들의 예금이나 적금이 어떤지 서비스를 은행들이 협업해서 시작한다는 걸 작년 8월 정도에 기사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네이버에 또래로 검색을 했을 때 나왔었는데 그거 말고는 저희가 확인은 딱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이제 또 코스콤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전체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에 코스콤의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넣고 이제 챗봇도 넣고 로보 어드바이저도 넣고 이런 생각을 다 해봤는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비스가 하나로 이제 핵심 서비스가 안 되고 좀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더 산으로 가고 좀 더 수익 구조가 더 되기 위해서는 우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카카오처럼 뭔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CORS 오류가 생겼었는데요. 그게 그 프론트 단에서 API를 호출하다 보니까 좀 생겼던 브라우저 단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그 API를 사용했을 때가 그 종목 코드를 사용해서 종목명을 가져올 때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끼리 좀 더 구상을 해본 결과 그 결과가 좀 그 백엔드 단에서
항상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백엔드단에서 한 번 요청을 보내고 그 정보를 저장해서 가져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백엔드 단에서 좀 해결을 했었고, 만약에 프론트 단에서 그대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그 오리진을 허용하고 좀 이렇게 다른, 저희가 처음 엑시오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었는데 그 함수가 아니라 그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URL을 호출을 하면 그 오리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뷰제 예스를 사용했을 때 프론트 단에서 API를 호출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